안녕하세요. 국어 좀 아는 언니 국니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친구 혹은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어법 정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법을 한번 올리려고 해요. 사실 어법은 문학작품 해석보다는 조금 조회수가 적게 나오는 편인데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의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의문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국밥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밥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이 밑에 있는 미음과 비읍을 제외하면은 똑같이 생겼죠. 비읍도 있고 중성에 아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받침에 얘는 미음이고 얘는 받침이 비읍이죠. 근데 이 받침 차이로 인해서 밤과 밥이라는 굉장히 뜻이 다른 단어가 생겨났죠. 이렇게 작은 최소의 단위라 할지라도 뜻을 구별하게 해주는 전혀 다른 뜻을 갖게 만들어주는 차이가 바로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냥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나다라 마바사 그 발음하는 거 있죠? 그느들의 무브스 그트 뭐라는 거야? 아무튼 그거. 그다음에 아야 어여 오이 그 모음들 이 모든 애들이 다 바로 의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의문의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자음하고 이제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음 같은 경우에 19개, 모음 같은 경우에는 21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음은 그 자음이 만들어지는 그 위치, 그 자음을 발음할 때, 그 위치, 그 혀의 위치와, 그 다음에 자음을 발음할 때의 그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입술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입술에서 나는 소리는 입술 소리라고 하는데 이 소리는 발음을 할 때 우리가 두 입술에서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무브 뿌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쌍비읍 쌍미음 이렇게 하는 건 의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발음할 때 내는 소리가 의문입니다. 그러면 미음 같은 경우에는 무죠. 그럼 푸를 발음하게 되면 입술에서 한번 붙었다가 떼지면서 소리가 나요. 한번 나중에 지금 뭐 하셔도 되고 무브 뿌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입술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입술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입술 소리. 어렵지 않고요. 그러면 혀끝 소리에서 나는 거, 즉 밑잇몸과 혀끝에서 나는 소리가 이제 혀끝 소리인데 우리 보세요. 드뜨트 스스드르를 하게 되면은 이 혀 끝이 윗잇몸에 닿아요. 드뜨트 스스드르를 하게 되면 실제로 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혀끝 소리인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걸 이렇게 백날 해봤자 이게 그럼 선생님 시험에 나와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은 수능을 볼 때 그리고 모의고사를 볼 때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걸 일일이 암기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선생님 정말 1도 암기 안 해도 됩니까? 라고 생각하겠죠. 개념은 이해를 해야 돼요. 개념. 그래서 개념은 알고 제가 이건 꼭 알아주면 좋겠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수능을 비롯한 기타 모의고사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때는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센 입천장 소리는 뭐냐 하면은 혓바닥이 이제 입천장에 세게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다. 그래서 츠츠츠가 있어요. 츠츠츠. 그러면 이제 혀가 좀 튀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거랑 비슷한 여린 입천장 소리는 혀 뒤에서 나는 소리인데 혀 뒤쪽에서 입천장을 살짝 치면서 나는 소리다. 그래서 크크크으가 된다. 크크크으. 그리고 이제 목청 소리는 목청에서 나는 소리인데 여긴 없는데 히읗이에요. 흐. 그래서 흐가 목청 소리다. 혀가 어디에 닿아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닿지 않더라도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목청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의 이 삼중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무엇이냐? 이제 이게 궁금할 텐데. 파열음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일단 마찰음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마찰음은 바람이 좀 새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말 그대로 마찰을 하면서 나는 소리가 마찰음이다. 그래서 마찰음은 너무너무 쉬운 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흐 이거밖에 없어요. 딸랑이 3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말의 특성 중에 하나가 마찰음이 딸랑 3개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는 뭐 알파벳을 쓰는 뭐 다른 유럽이나 미국 쪽이나 아니면 저기 뭐 캐나다, 호주 이런 쪽에서는 마찰음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딸랑 3개밖에 없다. 스스흐 이거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파열음은 무엇이냐면 터뜨렸다가 라는 소리입니다. 파열 말 그대로 소리가 파열된다, 터뜨려진다 이런 소리예요. 여기 보시면 부프프 드드트 그크크가 있죠. 무드그 구도 바로 시작되는 이 친구들이 바로 다 파열음이다. 그럼 파찰음은 무엇이냐? 파열과 마찰의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터뜨렸다가 마찰이 되면서 나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바람 새는 소리가 나다가 터뜨려지는 소리, 이게 바로 파찰음입니다. 그래서 걔는 쯔쯔츠밖에 없어요. 쯔쯔츠.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파열음이죠. 그리고 마찰음은 스스흐밖에 없죠. 그럼 나머지가 쯔쯔흐예요. 쯔쯔츠. 그리고 울림 소리는 이거는 외우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이미 고등학생이면은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생이면은 중학교 때 선생님들께서 아마 울림 소리는 노란 양말이다라고 가르쳐 주셨거나, 혹은 아로나민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즉 니은, 이응, 리을, 미음 이 친구들이 울림 소리입니다. 근데 울림 소리는 어렵지가 않고 성대가 울림을 그러니까 발음을 할 때 성대가 울리는 소리, 이게 바로 울림 소리입니다. 즉 뭐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유식하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소리가 울린다. 그래서 유성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성음. 그럼 선생님 모음은 여기에 유성음, 무성음 그런 얘기가 없는데 모음은 울림 소리인가요? 안 울림 소리인가요? 하겠지만은 모음은 울림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다 울림 소리예요. 그래서 울림 소리는 모음 플러스 노랑 양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고 모음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되어 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어렵지가 않아요. 단모음은 여러분들 발음하실 때 처음의 발음과 뒷부분의 발음이 똑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를 발음할 때 아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아의 처음에 내는 소리 아와 뒷부분에 내는 소리 이 아가 똑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야를 발음하게 되면은 야를 발음하게 되면 야가 아가 돼요. 이게 뭐냐? 첫 소리와 끝 소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이중모음이 되는 것이고, 첫 소리와 끝 소리가 발음이 똑같다. 그럼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럼 단모음은 몇 가지가 있냐? 여기 보시다시피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죠? 그래서 10개, 이, 에, 위, 웨, 으, 아, 우, 오가 있는데, 일단은 보시면, 발음을 할 때 혀가 앞쪽에 있다, 뒤쪽에 있다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뉘고, 혀의 높이가 높냐, 낮냐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뉘고요. 또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입술의 모양이 평평해지냐 혹은 동그래지냐에 따라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으로 나뉩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려워할 필요가 없이 실제로 이걸 이 순서대로 발음을 해보면 혀의 높이가 진짜로 높았다가 낮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에. 점점 아래로 가면 갈수록 혀의 높이가 높았다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위, 외를 발음을 할 때랑 이, 에를 발음할 때에는 이 입술의 모양이 예를 들어 이를 발음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입술을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죠? 근데 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입술이 이렇게 둥글게 예쁘게 됩니다. 이렇게 섹시한 입술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위, 우. 그러니까 우, 오가 들어가면 입술이 섹시해지죠. 얘가 이제 원순 모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으, 어, 아, 이, 에. 하게 되면 입술이 네모네모가 돼요. 이게 바로 평순 모음이 됩니다. 그러면 전설과 후설은 그러면 앞에서 혓바닥이 앞에 있느냐 혀가 뒤에 있느냐인데 이, 으가 되면 누가 봐도 이 으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으가 좀 더 혓바닥이 뒤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범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만약 모의고사에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자체를 암기하기보다 평순이 무슨 뜻이고 원순이 무슨 뜻이고 전설이 무슨 뜻이고 후설이 무슨 뜻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중모음은 이렇게 된다. 이중모음은 알 필요가 없다. 실제로 이제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 발음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요 위에 있는 표상 위에 있는 이 발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하게 되면 이가 남고 그죠? 예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애가 남듯이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음운이었다. 그러면 음운들이 모이면 무엇이 되냐? 음절이 됩니다. 음절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나 리를 발음한다. 음절이 몇 개예요? 3음절이죠. 여러분들이 개를 발음한다. 그럼 이거 몇 음절이에요? 1음절이죠. 여러분 음절과 어절을 구분하셔야 돼요. 음절은 뭐다?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단위다. 그냥 글자 수를 세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음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누가 봐도 일단 반드시 초성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그죠? 그리고 중성에는 뭐가 있어요? 모음이 올 수 있죠. 그래야지 반드시 음절이 성립하죠. 모음이 없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응만 쓴다고 해서 이것이 음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종성에는 7개. 7개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그녀 다리만 보여.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이 이거 지금 발음만 따지는 거니까 실제 선생님 아니잖아요. 꽃이라고 하는 단어는 받침이 치읓인걸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발음을 치읓을 할 수 있냐 이거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것과 혹은 이걸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쓰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까? 다 이렇게 발음하죠. 다 꽃이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지금 이거 다 발음의 기준인 거예요. 발음. 그래서 우리가 종성에는 즉 받침에는 7개 그녀 다리만 보여 혹은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여기서도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7개만 올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유명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초성이 이렇게 써 있어요. 쌤, 초성에 이응을 제외한 자음 18개만 올 수 있다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이렇게 양이라고 쓰면은 얘는요 자음인데요. 얘가 왜 얘를 제외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쓰나 둘 다 야라고 읽어요? 안 읽어요? 읽죠? 그래서 이 이응은요 비어있으니까 써주는 거야. 비어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어색하니까 이응을 써주는 거지. 사실 이때 이응은 음가, 즉 음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있었으면 이걸 이렇게 쓰나 똑같으면 안 되지. 이렇게 이응을 안 써도 이게 발음이 야로 난다는 것 자체가 얘는 이응은 아무런 음운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쓴 거예요. 어려워할 필요 없이. 그럼 만약에 음운의 개수를 세라.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가끔 나와요. 음운의 개수는 여러분 셀 수 있어야 돼. 음운의 개수를 세야 돼. 예를 들어서 의미. 아이유 노래 중에 너의 의미라는 노래가 있었죠. 이거의 음운의 개수를 세봐야 돼. 그러면은 친구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다 세. 자음과 모음을 하나, 둘, 셋, 넷.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단위가 이렇게 돼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땡이야 이거. 땡땡땡. 이게 왜 땡땡땡이냐. 일단 니은은 맞아. 그죠? 근데 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응이 없어도 이걸 이렇게만 해도 의로 발음해 안 해. 하죠? 그러니까 이때 이응은 음운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리값이 없는 거예요. 소리값이. 그래서 이거 안 세고 이응은 마찬가지야. 너의 의미의 이 이응도 있을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이걸 제외해. 그리고 미음, 이.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란 말이에요. 8개가 아니라. 그래서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음운을 카운팅할 때 센다, 안 센다? 안 센다가 핵심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러한 의문들이 있는 것이고 이 의문들을 바탕으로 발음을 할 때 우리가 실제로 경제적이거나 혹은 효율적으로 혹은 자기도 모르게 발음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바로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의문의 변동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문에 대한 이해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이 소문내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